이 이야기는 서울 성북동의 작은 제과점에서 시작됩니다. 25년째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 남자와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이상한 손님, 그리고 3개월 뒤 밝혀진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진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서울 성북동의 오래된 골목 끝, 새벽 4시, 어둠이 아직 가시지 않은 시간. 은하제과의 셔터가 천천히 올라갑니다. 52세의 오세훈. 그는 25년째 이 시간에 가게 문을 엽니다. 긴 한숨과 함께 가게에 불을 켭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밝아지면 어제 정리해둔 작업대가 보입니다. 반죽을 꺼내고 오븐 온도를 확인하고 첫 빵을 넣습니다. 이 모든 동작이 자동으로 이어집니다. 25년이면 9125일, 거의 10,000번을 반복한 동작입니다. 세훈은 반죽을 치대며 생각합니다. 언제까지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립니다. 새벽잠은 사치가 된 지 오래입니다. 하지만 이 일 말고 뭘 할 수 있을까요? 오븐에서 빵 굽는 냄새가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 냄새를 맡으면 세훈은 조금 위안이 됩니다. 그래도 나쁘지 않은 인생이지. 새벽 5시, 첫 손님이 들어옵니다. 사장님, 식빵 하나요. 근처 공사장에서 일하는 김 씨입니다. 15년 단골입니다. 네, 잠깐만요. 방금 나왔어요. 따뜻한 식빵을 건네며 세훈이 묻습니다. 요즘 공사 어때요? 그냥 그렇죠, 뭐. 사장님도 건강 챙기세요. 짧은 대화. 하지만 이런 대화들이 세훈의 하루를 채웁니다. 새벽 6시, 출근길 직장인들이 하나둘 들어옵니다. 크림빵 2개요. 소보로빵이랑 우유 주세요. 단팥빵 있어요. 주문을 받고 포장하고 계산하고 세훈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입니다. 오전 8시, 학교 가는 아이들이 들릅니다. 아저씨, 이거 얼마예요? 1,000원이야. 그럼 이거 주세요. 아이들의 밝은 목소리가 가게를 채웁니다. 세훈은 빵을 하나 더 얹어줍니다. 서비스야. 학교 잘 다녀와. 이런 게 세훈의 행복입니다. 크지 않지만 나름의 의미가 있는 하루들. 오전 11시쯤 되면 가게는 잠시 한산해집니다. 세훈은 그때 점심을 먹습니다. 편의점 도시락, 가끔은 근처 국밥집, 그리고 오후를 준비합니다. 내일 쓸 재료를 주문하고 빵이 떨어진 건 다시 굽고 진열대를 정리합니다. 오후 3시, 학교 마친 아이들이 다시 들어옵니다. 아저씨, 오늘 뭐가 맛있어요? 다 맛있지. 뭐 먹고 싶은데? 소보로빵.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시간. 세훈은 이 시간이 좋습니다. 오후 5시가 가까워지면 가게는 다시 조용해집니다. 퇴근길 손님들이 몇 명 들르고 저녁 준비하러 가는 주부들이 들릅니다. 세훈은 그때쯤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남은 빵을 세고 내일 만들 빵의 종류를 정하고 작업대를 닦습니다. 25년. 똑같은 하루의 반복. 하지만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완전히 달라질 줄은 세훈도 몰랐습니다. 석 달 전 어느 가을 오후, 날씨가 쌀쌀해지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오후 5시, 세훈은 진열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출입문이 열리는 소리. 어서 오세요. 고개를 들자 낯선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할머니. 해진 베이지색 외투, 낡은 청가방, 밑창이 많이 다른 검은 구두. 얼굴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손등은 거칠었습니다. 손톱 밑엔 지워지지 않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청소 일을 하시나 보다 세훈은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진열대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걸음이 조금 불편해 보였습니다. 무릎이 안 좋은 것 같았습니다. 뭐 드릴까요?
세훈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진열대를 살펴보더니 조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소보로빵 50개 주세요. 네, 50개요. 세훈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네, 50개요. 할머니는 다시 한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세훈은 놀랐지만 태도에는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단체 주문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소보로빵 50개. 세훈은 큰 봉지 2개에 25개씩 나눠 담았습니다. 포장하는 동안 할머니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주위를 두리번거리지도 않고 휴대폰을 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무언가를 견디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다 됐습니다. 40만 원입니다. 소보로빵은 개당 8,000원. 50개면 40만 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낡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를 풀었습니다. 세훈은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보자기 안에는 10,000원권 지폐 40장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 장도 접히지 않은 은행에서 막 뽑아온 것 같은 새 돈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돈을 조심스럽게 세며 세훈에게 건넸습니다. 손이 약간 떨렸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큰 봉지 2개를 양손에 들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혹시 차 있으세요? 무거우실 텐데. 세훈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멀지 않아요. 할머니는 작게 웃으며 가게를 나갔습니다. 세훈은 그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습니다. 구부정한 등, 무거운 봉지를 든 손, 천천히 사라지는 모습. 행사라도 있나 보다. 세훈은 그렇게 생각하고 다시 일을 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출입문이 열렸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제 그 할머니였습니다. 똑같은 외투, 똑같은 가방, 똑같은 시간. 소보로빵 50개 주세요. 똑같은 주문. 세훈은 조금 놀랐지만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틀 연속 행사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다시 50개를 포장했습니다. 할머니는 다시 보자기에서 새 돈 40만 원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무거운 봉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오후 5시, 할머니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소보로빵 50개 주세요. 세훈은 이번엔 물어봤습니다. 혹시 매일 필요하신 거예요? 할머니는 잠깐 멈칫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당분간은요. 아, 그러시군요. 세훈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손님의 사정을 캐묻는 건 예의가 아니니까요.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매일 50개씩, 그것도 현금으로 40만 원씩.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할머니는 하루도 빠짐없이 오후 5시에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언제나 똑같은 차림, 언제나 똑같은 주문, 언제나 똑같은 새 돈. 세훈은 계산을 해봤습니다. 일주일이면 280만 원, 한 달이면 1,200만 원. 그런데 할머니의 차림새는 너무 초라했습니다. 외투는 여러 군데 기워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가방 손잡이는 닳아서 색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구두 뒤축은 거의 평평해져 있었습니다. 대체 어디에 쓰는 거지?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2주일째 되던 날, 아르바이트생 지연이가 속삭였습니다. 사장님, 20살 대학생인 지연은 방학 동안 가게를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응, 왜? 저 할머니 좀 이상하지 않아요? 지연도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뭐가? 매일 50개씩 사가잖아요. 그것도 현금으로. 근데 옷차림은? 지연은 말을 흐렸습니다. 세훈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글쎄,
단체 주문일 수도 있고, 근데 단체 주문이면 보통 카드 긁잖아요. 회사 법인 카드 같은 거. 근데 저분은 매번 현금이에요. 그것도 새 돈. 지연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리고요. 지연이 더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저번에 제가 우연히 따라가 봤어요. 멀리서요. 뭐? 저분 여기서 나가서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던데요. 차도 없고 그냥 걸어가더라고요. 근데 그 무거운 걸 들고 세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봤어. 아니요. 저도 너무 따라가는 건 이상할 것 같아서. 그날 저녁 세우는 혼자 고민했습니다. 가게 문을 닫고 집에 가는 길, 버스를 타고 가며 창밖을 보면서 저 할머니 대체 뭐 하는 분일까? 집에 도착해서도 생각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혼자 사는 원룸. 간단히 저녁을 먹고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최근 노인 대상 보이스피싱 범죄가. 세우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설마 혹시 저 할머니도 보이스피싱에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매일 돈을 인출해서 누군가에게 전달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다른 범죄 조직에 협박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세우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3주째 할머니는 여전히 매일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오전 옆 슈퍼 주인 김 씨가 들렀습니다. 사장님, 그 할머니 뭐 하는 사람이에요? 네. 매일 오후에 빵 엄청 사가시던데. 우리 손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사람 뭐 하는 사람이냐고. 김 씨는 60대 초반의 남성으로 이 동네에서 30년째 슈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글쎄요. 저도 요즘 노인분들 보이스피싱 조심해야 한다던데. 혹시 그런 거 아니에요? 김 씨의 말에 세우는 더 불안해졌습니다. 오후에는 약국 사장님이 오셨습니다. 세훈 씨, 저 할머니 매일 보던데 괜찮은 거 맞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옷차림 보니까 형편이 어려워 보이는데 매일 큰돈 쓰잖아요. 혹시 빚쟁이한테 쫓기는 건 아닌가 싶어서요. 70대의 약국 사장님은 이 동네에서 가장 오래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요즘 세상 무서워요. 혹시라도 이상한 일에 휘말리면. 저녁에는 건물 관리실 직원이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저 할머니 때문에 민원 들어왔어요. 민원이요? 네. 주민 한 분이 수상한 사람이 건물 주변을 배회한다고. CCTV 확인해 보니까 그 할머니더라고요. 매일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던데 거기 뭐 있어요? 저도 혹시 불법 도박장이나 그런 거 아니에요? 요즘 그런 데서 노인들 심부름꾼으로 쓴다던데. 세우는 답답했습니다. 모두가 추측만 할 뿐 아무도 확실한 걸 모릅니다. 그날 저녁 지연이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사장님, 우리 경찰에 신고하는 게 나을까요? 신고를 왜? 만약 저 할머니가 범죄에 연루됐다면 우리도 나중에 문제될 수 있잖아요. 지연의 걱정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도 없는데 신고하면. 그럼 어떡해요? 이대로 계속 두고 볼 거예요. 세우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세우는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노인 보이스피싱, 노인 범죄 이용, 현금 대량 인출. 나오는 기사들을 보니 더 불안해졌습니다. 실제로 노인들을 이용한 범죄가 많았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불법 도박장 심부름꾼, 대포통장 전달책. 설마 저 할머니도. 세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4주째가 되던 어느 날, 세우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반드시 확인하자. 오후 5시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똑같은 차림이었습니다. 소보로빵 5개 주세요. 세훈은 평소처럼 포장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따라가 보자. 할머니가 돈을 건넸습니다. 40만 원. 한 장도 접히지 않은 새 돈. 감사합니다. 할머니는 무거운 봉지를 들고 가게를 나갔습니다. 세훈은 재빨리 지연에게 말했습니다. 지연아, 잠깐 가게 좀 봐줘. 네, 어디 가세요? 금방 올게. 세훈은 앞치마를 벗고 가게 밖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는 이미 골목 입구를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세훈은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25년 빵집을 하면서 이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무거운 봉지 때문에 자주 멈춰섰습니다. 그때마다 주위를 살폈습니다. 세훈은 전봇대 뒤에 숨었습니다. 할머니가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골목을 하나, 둘 지나갔습니다. 세훈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대체 어디로 가는 거지? 골목은 점점 좁아졌습니다. 오래된 주택들이 늘어선 길이었습니다. 할머니가 멈춰섰습니다. 낡은 다세대 주택 앞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진 벽, 깨진 타일, 녹슨 철문. 할머니는 다시 한번 주위를 살폈습니다. 세훈은 재빨리 담벼락 뒤로 숨었습니다. 숨소리가 들릴까봐 숨을 참았습니다. 할머니가 건물 옆 좁은 통로로 들어갔습니다. 세훈은 조금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통로는 어두웠습니다. 끝에 작은 창고가 보였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세훈은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이제 알게 되는 거구나. 저 안에 대체 뭐가 있을까? 세훈은 천천히 창고 문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본 것은 할머니는 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 창고 안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매일 40만 원, 한 달이면 1,200만 원, 석 달이면 3,600만 원. 가난해 보이는 할머니가 쓴 그 큰 돈은 대체 어디서 온 걸까요? 그리고 5개의 빵은 매일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다음 편에서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